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10월 2일 오전 7시고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27,192달러입니다. 주말 동안 좀 상승 움직임이 있었죠. CME는 지금 27,100달러에 위치해 있으니까 월요일, 화요일에 주말 조정이 있게 되면 좀 매수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돼 있죠. 근데 지금 이 라인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4시간 봉 하락 다이버전스는 캔슬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캔슬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러면 이제 일봉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시간 봉 끄시고 일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 구간까지는 끌고 가시는 전략, 그걸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매수 자리가 또 있었죠.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걸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학습 효과가 있으셔야 돼요. 학습 효과 없으신 분은 코인으로 돈을 못 버세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 큰 박스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물대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아주 강력한 매물이 있었죠. 365주 EMA 부근에서 횡보했던 구간. 여기 상단에 이제 매물대가 있었고요. 이 공통점이 있죠. 이런 강력한 매물대는 반드시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들어오면서 이런 장대 양봉으로 뚫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뭘로 뚫어내야 된다고요? 장대 양봉으로. 그리고 뚫어낸 후에는 되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되돌림. 이때도 이제 이것도 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되돌림 풀백이 나왔고요. 근데 특이하게 이중 되돌림이 나왔죠. 이평선 기준, 이평선들 다 수렴되어 있는 거 확인되셨죠? 위아래가 거의 6%, 7%대로 지금 압착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이 차트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반감기 사이클을 그냥 머릿속에 지우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수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수렴, 즉 2018년 12월부터 아니죠. 그 이전부터죠. 실은 201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수렴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요. 이평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대략 이만큼이나 이격돼 있었던 이 정도로 이격돼 있었던 이평선들이 지금 상하가 6%, 7%대로 압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예전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일견 맞는 얘기가 되죠. 일견 맞는 얘기가 되죠. 그 말은 즉슨 만약에 이 31K, 32K를 뚫어내는 캔들이 나왔을 때 31K, 32K를 뚫어내는 여기를 뚫어내는 캔들이 나왔을 때 전체 되돌림의 0.5 되돌림 레벨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이때처럼 직전 돌파 구간 때처럼 장대양봉이 나올 거라고요. 장대양봉. 그 이후에 이제 풀백이 나올지 바로 이렇게 풀백이 나올지 아니면 한참 후에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많이 뚫어내게 되면 분명히 장대양봉으로 뚫어낼 거다. 1번, 2번의 사례처럼 다시 한번 1번, 2번의 사례처럼 이때의 사례처럼 여기 매물대 뚫어낼 때 혹은 이때의 사례처럼 역시 진득한 매물대 뚫어낼 때 여기도 상당히 진득한 매물대죠. 이때부터 쌓인 작년 이게 루나빔의 저점이 여기였어요. 루나빔의 저점이 여기였고 이 빔은 루나 터지면서 특히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VC들 연쇄폭탄이 터졌죠. ST 이더도 그때 상당히 좀 위기 상황에서 청산 가격에 걸린 이더리움이 꽤 많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이 좀 가격 하락폭이 심하게 나왔죠. ST 이더가 던져지면서 여기 돌파할 때는 분명히 이런 봉 혹은 이런 봉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까지 되돌림이 나온다, 뚫어내고 되돌림이 나온다, 뚫어내고 되돌림이 나온다. 이 되돌림 자리는 정말 좋은 역으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는 역으로 말하면 좋은 매수 자리가 된다라는 거. 되돌림이 나오는 이런 자리, 되돌림이 나오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들. 이걸 근데 단기 시간 프레임에서만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단기 시간 프레임에서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다고요. 이런 매물대를 뚫어낸 이후에 구조를 뚫어낸 이후에 좀 오래된 캐캐 묵은 구조를 뚫어낸 이후에 되돌림 풀백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 4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 괜찮은 매수 자리가 있었죠. 설사 아래에서 못 잡았다 하더라도 괜찮은 매수 자리가 여기였죠. 여기. 그러면 역시 이 구조, 캐캐 먹은 구조를 뚫어내고 뭐가 나왔나요? 첫 번째 풀백이 나왔죠. 여기에서 여기가 매수 자리였다고요. 여기가 주말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트 상승폭이 상당했거든요. 대신 이 캐캐 먹은 구조성을 뚫어낼 땐 반드시 이런 장대 양봉의 거래량을 동반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되돌림이 만약에 동반되게 되면 그 되돌림 자리가 무조건 매수 자리, 되돌림 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한참 후에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계속 여기는 이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알트코인들도 이런 움직임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좀 더 이제 이 구조를 크게 보게 되면 뭐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평행 채널 구조가 크게 되면. 그러니까 이 평행 채널을 왜 그어 놓은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수렴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서 첫 번째 풀백, 그러면 두 번째 풀백 자리는 여기를 뚫어내면서 이제 테스트가 나오게 되면 두 번째 풀백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평행 채널 매매 전략이 그래서 쓸모가 있는 거고요. 결국 맥점, 맥라인, 급소자리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급소자리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걸 주봉으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이 급소자리는 어디가 된다고요? 네,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무조건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도 여기 뚫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봉 4개에서 5개 있어요. 뚫리고 저항까지 확인하고 재돌파했죠. 재돌파 시도 한번 하죠. 저항까지 확인하고 여기까지 뚫렸죠. 이제 아래까지 안 나온 게 조금 찝찝한 부분이긴 한데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올라가면서 저항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토탈 차트를 조금 부지런히 보셔야 되는데, 일단 월봉 마감은 이제 제가 기대했던 10개월 EMA 위에서 마감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지금 주봉 마감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주봉 마감이 EMA 기준 21선 위에서 지금 딱 모가지 걸려 있거든요. 그 다음에 MA 기준 21선 또는 21일선 이렇게 두 개 좀 보시면 좋습니다. EMA 기준 21선, MA 기준 21일선 또는 21선 이렇게 거기 위해서 만약에 마감을 하게 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토탈 차트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차트보다는 토탈 차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장기 분석은 저번 시간 해드렸고 저점 대비 최대 반등폭은 비트코인 기준 49,000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 그랬죠. 786짜리까지. 토탈 차트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토탈 차트는 여기까지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1.745 트릴리언. 피보나치로는 전체 하락분에 대한 저점 기준 618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618까지. 그 다음에 여기 평행 채널의 중단의 저항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토탈 차트를 조금 봐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걸릴 거라고. 전체 하락분에 대한 0.618 되돌림 자리 저점 기준이에요. 고점 기준이 아니고 고점 기준으로는 0.38이가 되겠죠. 여기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1.618 자리하고 겹치는 자리고요. 직전 큰 하락 뒤에 반등폭 최대치가 역시 0.618. 비트코인은 786까지 올라갔지만 토탈 차트는 618까지 올라가고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조정에 대한 하락폭은 대략 0.5 되돌림에서 반등한 건 거의 똑같고요. 0.5 부근에서 반등한 건 거의 똑같고요. 이평선 기준은 비트코인 차트에 비해서 조금 안 맞네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 저점 대비 786, 그 다음에 토탈 차트 기준 저점 대비 618까지. 그 다음에 여기 채널 중앙 저항은 공통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묘하게 여기 상승분에 대한 일단 이건 무조건 ABC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파동 카운팅 하실 때 그냥 모든 파동은 ABC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엘리엇 파동은 별로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쉽게 적용하는 원리가 뭐냐면 그냥 모든 파동 일단 ABC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냥 M파동이죠. 쉽게 말하면 쌍승의 M파동이죠. 다우 이론에 따지면. 근데 이 C파동이 뭐가 되게 되면 이제 연장이 되게 되면 이 ABC 파동이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이제 임펄스 충격 파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1.618 레벨을 연장하는 파동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ABC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조금 더 조정 파동이 깊게 오고 이 B파동 조정 파동과는 다른 형태, 뭐 지그재그가 아니라 다른 형태, 플랫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조정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B파동이 이제 플랫으로 왔으니까 만약에 올라가고 이 다음 조정이 나오게 되면 쉽게 말하면 4파동은 플랫이 아니라 지그재그의 형태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상당히 좀 깔끔한 형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장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또 하나의 ABC가 나오면서 1, 2, 3, 4, 5가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걸 처음부터 1, 2, 3, 4, 5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ABC인 겁니다. ABC. 그 중에서 이제 파동 하나가 연장이 되게 되면 그게 이제 임펄스로 바뀌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피보나치 구조를 확장 또는 당겨가지고
되돌림 레벨 땡겨가지고 목표가를 찾아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중첩되는 레벨 혹은 이평선과 혹은 매물대와 혹은 추세선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가격대에서는 보통 큰 지지와 큰 저항, 큰 되돌림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49,000달러 부근을 가리키고 있고, 토탈 차트 기준으로는 이제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1.74 또는 1.77 트릴리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저항, 채널 저항은 중단의 저항을 받는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단순히 장기시간 프레임에서뿐만 아니라 단기시간 프레임에서도 조금 찾아내셔야겠죠. 여기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토탈 차트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돌파 직전인데 복마감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여기 지금 라인 돌파하려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4시간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크게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좀 물량을 조금 덜어냈는데 알트코인 좀 상승폭 잘 나온 거. 이렇게 되면 이제 4시간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되고 캔슬이 되는 거죠. 그럼 4시간봉이 아니라 이제 뭘 봐야 될까요?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 기다려야겠죠.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기 전까지 그냥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도 캔슬 시키는 빔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주봉 보는 거죠. 주봉도 만약에 깨면서 올라가네. 월봉 보시는 거죠. 월봉도 깨면서 올라가네. 그럼 분기봉 보시는 겁니다. 분기봉도 깨면서 올라가네. 그럼 월봉 아니 연봉 보는 거죠. 1년봉 혹은 6개월봉 보는 거죠. 그렇게 목표가를 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시간봉 하락 다이버전스는 지금 취소가 됐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일봉 또는 그 다음에 뜰 4시간봉 하락 다이버전스를 기다려야겠죠. 추세가 하나 만들어졌을 거예요. RSI에서. RSI에서 아마 추세가 하나 만들어졌을 거라고요. 그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원래 여기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직전 레벨하고 거의 똑같거나 살짝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홀딩 하시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설마 이렇게 되면 주봉 마감을 여기 위에서 마감이 좀 최고인데, 와 이거 올라왔습니다. 와 이거 올라온다. 와 이거 주봉 마감 최고인데, 제가 장대 양봉으로 뜬다 그랬죠. 중요한 라인 돌파할 때는 이거 그냥 이대로 여기까지 가지 말한 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대로 쭉 장대 양봉으로 가지 말한 법이 없다고요. 네. 어마어마한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 위에서 마감할 거라고 기대 못했어요. 근데 이거 20주 EMA 위에서 마감할 것 같아요. 20주 EMA 위에서 마감할 것 같은데 이러면 갭 생기는데, 갭 생길 것 같거든요. 갭 생길 것 같은데 갭 안 생겼네. 야 이게 CME 차트 딱 갭 생겨버렸다. 이거 조정 오게 되면 여기 좀 괜찮은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갭이 생겨버렸네요. 갭이 생겨버렸죠. 여기까지만에 조정 오게 되면 월요일 화요일에 조정이 많이 오잖아요. 여기선 좀 매수 받아볼 만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토탈 차트가 마감을 되게 지금 잘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차트는 20주 EMA 위에서 또 자연스럽게 마감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토탈 차트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일정들은 조금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트래킹을 하세요. 15, 16, 17 특히 16일에 있는 16일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15일에 있는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선물 ETF 건, 아마 이 10월 3일 건이 왜 먼저 발표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혹시나 연방 셧다운이 있게 되면 뭐 SEC도 이제 일을 중단하게 될 거니까 미리 조금 발표를 해준 것 같아요. 이 밝힐 거는 미리.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 일정이 아마 지켜질 것 같으니까 10월 15, 16일은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주봉상 보시게 되면 토탈 차트가 제가 6612 시나리오를 괜히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뭐냐 이제 일목균형표상에 양운대 그룹, 음운대 그룹이 양운으로 바뀌는 구간이 토탈 차트로는 10월 23일이고요.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는 일주일 앞서서 16일인가 14일인가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는 이제 이건 인덱스로 볼까요?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는 여기거든요. 10월 16일이네요. 일주일 앞서 있죠. 그래서 제가 10월 중순 또는 10월 말에 큰 변곡이 올 것이다. 큰 가격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근거이기도 하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필 또 이런 일정이 16일, 15일, 17일에 다 몰려 있고요. 참 신기하죠. 또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 보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31K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주 앞서거나 아니면 16일부터 24일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차피 비트코인 ETF는 지금 작년으로 내년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더라고요. 지금은 비트코인 차트보다는 토탈 차트가 토탈 2, 토탈 3 차트가 이더리움 차트가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가 중요하다. 시장의 내러티브가 그렇게 형성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내러티브가 끝나게 되면 전 12월 중순쯤에 끝난다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 3개월 내지는 한 분기 동안은 모든 시장의 내러티브는 비트코인 ETF가 통과되지 않느냐. 그 외 나머지 내러티브는 다 죽을 거기 때문에 알아서 조정 준비하시고 알트 포지션은 거의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셔야 된다는 거죠. 최저점에 잡아서 충분히 큰 조정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의 평단이 아니시라면. 위에 있는 물려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어쩌면 20가지를 자르셔야 되는 상황이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못 털면 마이너스 뭐 70%였던 게 마이너스 20%까지 회복한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겪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 털기 무서우면 여기서 더 올라갈 것, 내 평당 와줄 것 같다 무서우시면 절반이라도 덜어내셔야 돼요. 물려 계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반대로 200주 EMA 구간에서 지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알트코인 담으신 분이시라면 당연히 목표가를 좀 길게 찔끔 뭐 10% 20% 먹고 털 게 아니라 목표가를 조금 길게 끌고 가실 필요가 있는 거죠. 내시한봉 다이버전스보다는 일봉상의 다이버전스 보고 뭐 주봉상의 다이버전스 보고, 예를 들어 내시한봉 하락 다이버전스, 여기 내시한봉 일봉 상다 뜰 때 진입했다 그러면 내시한봉 하락 다이버전스 뜰 때 25% 덜고, 일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 떴을 때 50% 덜고, 주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 뜨게 되면 다 털고, 이때 아마 주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여기에서 아마 떴죠. 제가 이건 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여기에서 뜬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주봉의 하락 다이버전스 여기에서 떴잖아요. 그럼 주봉의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게 되면 다 덜어내고 25%, 그 다음에 50%, 나머지 50%는 주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 뜨면, 이렇게 간단하게 매수 매도 전략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다이버전스만 이용해서도 잡아가실 수 있다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맥점이 되는 자리를 캐치해내는 능력이고, 그 안에서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을 세우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일정, 네. 그리고 지금 주봉 마감은 딱 20 EMA하고 21 MA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마감할 수 있는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마감할 것 같거든요. 네, 마감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시한봉상 뭐 매수 타이밍 이런 구간들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걸 뭐 15분 봉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당연히 1시간봉, 주봉, 월봉 다 적용이 됩니다. 네. 되돌림 나올 때 여기가 매수 자리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이런 자리 만약에 주게 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손절이 짧고 올라가게 되면 이만큼 먹으니까. 손절은 짧은데 이런 자리는 놓치지 마세요. 그냥 공식입니다. 그냥 무조건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뭐 다시 여기가 뚫리나 하니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알트 매매 좀 집중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